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해리 케인이 손흥민 없이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리그 1위 경쟁팀인 레버쿠젠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어지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아스톤 빌라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았으며 선수들의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필드 위에서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큰 소리로 동료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런 그의 반응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그 시절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둘의 조합은 마치 무대 위의 완벽한 듀엣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찬란히 빛났습니다. 해리 케인은 최근 몇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이 되어 활약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의 득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상대로 나온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그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버쿠젠과의 중요한 맞대결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챔피언스 리그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향은 케인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팀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케인은 고독한 전사처럼 홀로 싸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아스톤 빌라의 수비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마치 사방이 막힌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밀집된 수비진은 철저히 그의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케인은 답답함에 팔을 들어 패스를 요구했지만 뮌헨의 다른 선수들은 그 요청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케인이 공을 잡으면 그것이 곧바로 상대에게 넘어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 24분, 케인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으며 희망의 불씨를 피우려 했으나 아스톤 빌라 수비진의 협력적인 방어는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은 그의 손에서 멀어지고 말았고, 결국 뮌헨은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케인의 턴오버 문제는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중계진들은 이에 대해 깊이 분석하며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얼마나 견고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칭찬했습니다. 전반 28분, 뮌헨은 절호의 역습 기회를 맞이했고, 나브리와 해리 케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빠르게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봤지만 나브리는 케인에게 패스하는 대신 직접 슈팅을 선택했고, 이는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케인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내며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중계진도 과거 손흥민과의 듀오였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케인의 좌절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박스 안에서 무모하게 슈팅을 시도했으나 공은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뮌헨은 소중한 공격 기회를 또 한 번 날려버렸고, 후반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케인의 판단력은 흐트러졌고 팀 동료들과의 연계는 끊어진 채 홀로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브리, 무시알라와 같은 동료들과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은 마치 음울한 멜로디처럼 혼란스럽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후반전 중반,
케인은 중원에서 공중볼 경합에 승리했지만 측면으로 달려가는 동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필드를 스캔하며 함께 뛰어줄 동료를 찾았지만 결국 짧은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윈넨의 공격 전개는 계속해서 막혔고 시간이 흐르면서 팀은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후반 78분, 아스톤 빌라는 선제골을 넣으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경기 막판, 윈넨에게는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94분이라는 마지막 순간, 박스 앞 22m 거리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키커로 나선 것은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슛은 수비벽에 막히며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후 독일 매체들은 해리 케인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이에른 지역 지인 TZ는 그가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혹평하며 최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키커 역시 날카로움이 사라진 케인을 비판하며 그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영국 매체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가디언은 나브리가 결정적인 패스를 하지 않았던 장면을 주목하며 그때 손흥민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시절의 케인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웠습니다. 데일리 메일 역시 과거를 회상하며 윈넨에서는 그런 지원이 부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은 역대 최고 듀오로 평가받으며 경기장 위에서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윈넨에서 케인은 이전처럼 빛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 내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네와 그나브리, 무시알라 등 독일 선수들이 주도하는 경기 속에서 케인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BBC는 이를 지적하며 팀이 케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며 토트넘 시절과 비교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공격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에게 있어서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그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없이 윈넨에서 케인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 케인은 잉글랜드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로 이적한 후 그는 더 이상 익숙한 환경에서 뛰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경기 스타일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를 외국인 노동자 신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지적한 것은 손흥민의 부재였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손흥민과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 케인은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팬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두 선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인이 과거 손흥민과 함께할 때 얼마나 자유로웠고 강력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그의 플레이에 대해 혹평을 내리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손흥민과의 호흡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